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일산동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일산동고는 기관계 통합이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처음부터 이제 대사증후군까지 타 학교에 비해서도 범위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왜 1학기 기말고사 때 기관계 통합 문제를 또 누적으로 내시겠다라고 해버리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방어작용이나 혈액형 부분은 또 시험을 안 보는 항상성까지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신 준비하는데 좀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부분의 기관계 통합 부분이 생각보다 좀 범위가 외울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방어작용과 혈액형을 보지 않았다라는 건 제가 특이사항에도 적어놨지만 2학기 중간고사 때가 유전 부분인데 유전 부분이 워낙 또 넓어요. 어렵죠, 유전이. 그러니까 이제 유전 부분을 쪼개서 2학기 중간과 기말에 나눠보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작용과 혈액형을 2학기 중간고사 때 보려는 그런 선생님의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2학기 중간 유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방어작용하고 혈액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파트를 중요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내년 일산동고를 위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작년에도 흐름이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마음가짐을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총평해 보시면 객관식 20문항에 단답형 4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내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이나 그래프 문제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TRH, TSH 같은 항상성에서 요즘 고양시, 파주시의 흐름 특징이 뭐냐면 항상성이나 신경계에서 이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의 이상, 뭐 억제제, 저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성도 체온이랑 농도랑 혈당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체온 조절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일산동고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TRH, TSH, T록신 같은 체온 조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억제제나 이상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워하는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경로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전이나 근수축 같은 경우에서도요. 보통 막전이나 근수축이 유전만큼 까다로워요.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가면.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점수 하락이 많은데 우선 나중에 대표 문항 분석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막전이 문제는 뭐 크게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근수축 문제에서 아마 조금 까다롭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마다 좀 다릅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 대표 문항 분석 한번 보시면 기관계 통합에서는 2문항 나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물질대사 ATP 같은 거 나오는 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기관계 통합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서 한 문항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년에도 이렇게 기관계 통합을 누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기출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7문항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 한 문항을 포함해서 나왔는데 막전이 문제가 3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막전이 문제는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만 쉬운 거지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래프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수축 3문항이 나왔고요. 서술형 한 문제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 문항은 2문항 나왔고요. 단답형 4번에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A대, H대, I대의 변화량을 이제 미지수로 놓고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이제 미지수로 놓고 푸는 문제 유형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변화량을 미지수로 놓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항이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계 4문항 출제가 됐고요.
이 신경계 내문항에서 12번 문제가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추신경계에서 특징 보기를 6개 제시하고요.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가장 까다롭죠. 이게 자칫 문제 하나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답률이 꽤 높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은 8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8문항에서 내신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항은 없었는데요. 역시나 단답형 3번에서 아까 신경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호르몬의 특징 개수를 더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번 일산동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네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옳은 것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되면 1, 2등급 등급 차이가 나겠죠.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험이었습니다.